자, 오늘 일단 1부에서는요, 토요일 1부에서는 시장의 모습하고 트럼프의 관세하고 종목별 모습, 그 다음에 지금 1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슬슬 1분기 결산하고 2분기 전망 이제 슬슬 봐야 되죠. 1분기는 어땠습니까? 그 작년 말부터 산타랠리 시작될 때부터 제가 연말 결산과 25년 전망 시리즈를 쭉 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또 알잖아요. 그 시골 노인네 그저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대충 봤던 그 모습으로 지금 3월까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았어요. 예측이.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장의 모습 제가 2주 전에 미국의 CPI와 PPI가 나오고 또 이번 주에 미국 연준 FOMC와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까지 나오는데 요 흐름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200일선 아래까지 푹 빠진 자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요한 실마리들이 나올 거다. 힌트가. 그래서 이 흐름을 저는 2주 동안 눈여겨볼 겁니다 했었고 계속 그거를 다 본 다음에 최종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오늘 주말에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동안 이제 너무 제가 틈틈이 카톡에다가 중간중간 중계는 해드렸죠. 예, 어떻게 돼가는가. 이제 카톡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 다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블로그에도 열심히 올리고 막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리고 했는데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오늘 또 그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 얘기라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소비자 물가하고 PPI 생산자 물가를 열심히 보려고 했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는가? 그러죠? 뭐 침체가 오는가? 그런 거에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두려워했나요? 2월 20일까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2월 20일까지는 아유, 이 양반들 아시잖아요. 저 S&P 500 볼까요? 이거 회원 영상 만들면서 그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죠? 2월 20일까지 항상 우리가 그 지난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보던 흐름이 뭐였습니까? 에? 트럼프 당선돼서 이날부터 빵 떴지만 11월 5일부터 요거 지금 트럼프 랠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까지 먹고 튄다. 그래서 한창 막 11월 중순부터 12월 초반까지 오를 때 저 같으면 적당히 종목 다 정리하고 내년 1분기는 아무튼 어디론가 반공으로 피해 있겠다. 이때부터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결국 3차에 끊어갖고 부축 끊어먹기 해서 11월 트럼프에서 올린 거 여기까지 완전히 먹는 게 지금 S&P 500면 보지만 우리가 다우 나스닥 똑같은 거 지금까지 몇 번 봤으니까 오늘 따로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죠. 취임하고 나서는 막 또 월가에서 선동꾼들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세상 좋게 만들고 기업에 막 좋게 만들고 주식시장 잘 살펴줄 거야 막 하면서 끌어올리죠. 근데 이때만 해도 지금 진짜 큰 손들은 이미 작년에 다 털었고 작년 8월 9월부터 작년 상반기에 이미 대부분 철수 끝마쳤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부추 끊어먹기 부추농사에 비유로 했었죠. 연말까지 먹고 튈 거라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1월 20일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끌어올린 애들은 시장 절대 월가에서 여러분들 돈 긁어다가 자기들 월급 주고 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는 말 안 하죠. 항상 제가 홈쇼핑에 쇼 호스트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경제기사 열심히 봐서 그걸 그대로 믿으면서 정보만 챗 GPT처럼 모아봤자 변하는 게 없죠.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겉으로 선전하는 거 말고 진짜 속에서 어떤 흐름이 가는 걸 항상 보자. 그게 저희 채널에 항상 그 모토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여기 벌써 이제 거의 좀 있으면 2년 가까이 구독하시는 분도 나오실 테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3년이면 어느 정도 좀 풍어를 읊는다고.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1월 20일부터 올렸지만 제가 이때 이게 뭡니까? 시장에 남은 건 이제 단기 사람들의 트렌드, 흐름, 단타로 어떤 분기나 이런 시류에 따라서 막 오르고 내리는 프로그램상의 매매, 사람들의 어떤 투기 심리, 인공지능이 딱 분석해서 나온 그런 잠깐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넣다 뺐다 하면서 개미들을 상대로 털어먹는 단기 투자하는 헤지펀드들만 남아있다. 제가 비유적으로 짤짤이판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는 퀀트펀드라고 하죠. 그 거시적인 흐름, 큰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사람들의 투자 심리나 시장의 변동성을 아주 기술적으로 쫓아갖고 넣다 뺐다 하면서 이제 뭐 개미로 표현을 하자면 단타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근데 얘네들은 분기 단위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짜리로 넣다 뺐다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얘네들이 끌어올리는 거다. 조심하자 하고 말씀드렸고 2월 20일 날 만든 영상에서 제가 2월 20일까지 얘네조차도 이제 시장에서 다 빠진 것 같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상으로 기록해놨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빠진 거죠. 빠지는 와중에 근데 3월 10일 날 대폭락이 있었죠. 이날 3월 10일 날 이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테슬라가 무려 하루 만에 15%가 빠진 날입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이 지금 200일선에 딱 걸렸는데 200일선 밑으로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는데 사실 버리고 도망갈 실제적인 악재는 이날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도 제가 영상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돼서 이러면 어떠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 설레발에 빠지는 건데 그 설레발에 하루에 나스닥에 막 4% 가까이 빠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전례는 없다. 설레발에 두렵다 해도 1.5% 정도 빠져야 돼요. 진짜 시장에 뭔 일 터졌다가 아니면. 근데 이렇게 버리고 그것도 중요한 200일선에서 버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의미다.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짤짤이판 20일부터 얘네들도 2월 20일부터 돈 뺀데 여기서는 완전히 결산 끝 하고 완전히 버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쭉 빠지는 동안 이게 뭡니까? 개미들은 그동안 시장의 말만 듣는 분들 맨날 저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시장이 이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단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겉에 쇼호스트들이 대부분의 개미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항상 그냥 떨어진다 말 안 하잖아요. 시장에서. 이거 단순히 별 문제 없다.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날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가 매수 땡큐 50일선에서 한번 사고 100일선에서 저가 매수 사.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근데도 떨어져. 오라 이거 왜 이러지? 계속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자연스럽게 개미들은 물타기를 하는 거죠. 200일선 딱 걸리면서 200일선 반등하는 거 보고 옳았구나. 역시 그렇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 개미들은 다 여기서 기술적으로 웬만한 프로그램 매매가 200일선에서 들어온다고 이때도 말씀드렸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별거 아닌데 그때 제가 15분 봉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버리고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 보고 이거는 결국은 계속 개미들한테는 희망 고문 시키면서 물타기 시키고 여기서 지들은 도망갔다. 왜 도망갔냐? 4월 2일을 두려워한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것이 그 이후로 며칠 더 빠지면서 여 보조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게 거의 최하위로 빠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지 몰라서 시장에 막 그 투기성 패닉에 그 투심이 막 패닉에 빠지면서 과매도 이유도 모르고 던져. 그러면서 일단 도망가 하니까 어디 뭐 나타났나 겁나 갖고 나도 도망간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안정이 되죠. 그러면은 적응이 돼요. 금방.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오늘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망했어. 그러면은 처음엔 어떻게 됩니까? 막 밤새도록 패닉에 빠져갖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하죠. 그런데 어차피 그래봤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금방 또 몇 시간 뒤에 마음이 적응이 되죠. 될 대로 되라. 어쩔 수 없지. 뭐 어쩌라고. 다시 그러면서 패닉이 진정이 되고 희망이 올라오죠. 이게 사람의 심리 변화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모든 개미들의 그런 심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일일이 반영돼서 캔들에 나오는 거죠. 뭐 이러니까 뭐 캔들 전문가 같네? 네,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차트 보고 뭐 시장을 예측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시절 모습이 어땠나를 여기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 우리가 그전에는 거시적 흐름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고, 날마다 이제 그때그때 세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들 움직였구나. 지금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뒤이어서 확인하고 검산하는 단계로만 쓴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막 차트 보고 이렇게 가겠지.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게 별로 쉽게 동의도 안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제 그때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3월 10일에 떨어질 때 제가 분명히 그때 이거 이렇게 떨어질 일 아니다. 그때 월요일이었나요? 블랙 먼데이? 무슨 뭐 절대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은 아닌데 이거는 핑계 대면서 다 던진 거다. 이놈들은 결국은 이때까지는 개미들한테 괜찮아요 했다가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이거네요 하면서 뒤늦게 양심 고백하는 척 다 넘기고 지들은 도망가느라고 갑자기 빠지니까 이런 거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패닉성 심리가 여기서부터 안정이 되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올라옵니다. 그러죠? 이제 뭘 어떻게 해도 방법도 없고 빠질 만큼 빠졌고 안정이 되면서 아직 당장 뭔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 하면서 슬슬 살아나는 단계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심리적인 모습을 자연 속에 있는 뭐 달팽이의 뭐 황금 비율이나 뭐 막 모든 그런 우리 그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자연의 법칙도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게 다 굉장히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피보나치 원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피보나치 원리가 1900년대 초반 발명했을 때쯤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몇 가지 룰은 이미 바뀌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저 혼자만 보는 거고, 단지 피보나치 이론이 보면 그 뭐죠? 그 뭐 저기 황금 비율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뭐 황금 비율 있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요거도 나온다느니 뭐 그다음에 뭐 기하학적으로 뭐 이렇게 삼각형 안에 뭘 하면 또 뭐 그런 추상화도 있죠. 황금 비율 추상화도 있고 뭐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달팽이나 뭐 동심원의 뭐 나뭇잎 자연에 있는 모든 모습도 결국은 그 황금 비율 비율대로 이렇게 가더라. 막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가장 편한 여러분이 쓰는 신용카드의 가로 세로 비율도 그 황금 비율로 만들었답니다. 사람이 그게 제일 딱 안정되고 좋다는 느낌이 온다네요. 근데 이런 거를 그 피보나치 씨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인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도자였죠. 그래서 사람의 그런 막 패닉으로 떨어졌다가 슬슬 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막 떴다가 정신 차리고 각성했다. 그 모든 인간의 어떤 패턴의 감정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의 흐름이 자연 속에 있는 나뭇잎이나 달팽이나 이 황금 비율, 신이 창조한 이 물건들에 있는 그 몇 대 몇 비율하고 그거하고 인간의 감정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매치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오늘 좀 맘 놓고 또 떠드네. 쓸데없는 얘기 해봅시다. 의식이 또 흘러가는 대로.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유물론적인 과학사상을 가장 숭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태어났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대부분. 그러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랐어요. 이거는 중세시대에 카톨릭 교회의 하느님의 어떤 이론을 철저하게 세뇌받고 태어난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는 과학이라는 종교에 철저하게 세뇌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가 뭐, 야, 동양의학에서는 뭐 사상인이 어떻고, 뭐 음양이 어떻고, 그리고 원리가 뭔데 듣고는 막 비웃죠. 참,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런 피보나치 씨가 피보나치 이론을 어떻게 만들었대? 이렇게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패닉에 푹 빠졌다가 에이 어차피 뭐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면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뭐 뭔 일 나겠어 하면서 패닉이 진정되고 이렇게 푹 꺼졌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이 회복되는 정도가 보통 떨어졌던 거에 반 50% 정도 오르고 조금 그래도 어떻게 진작 잘할 걸 하면서 아직도 비관적인 거에 빠져 있으면 떨어졌던 거에서 38.2% 정도 오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신호를 보면 61.8%까지 오르더라. 그러면 이 38.2%, 뭐 50%, 61.8%는 누구 맘대로 어디서 나온 근거야 했더니 그거는 이 피보나치란 양반이 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자연을 보고 막 인문학이나 이런 철학이나 여러 심리학이나 이런 걸 탁 하면서 세상에 이제 이 보는 눈이 생기고 좀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 변화 그것도 자연의 이 모습 신이 만들어 놓은 황금 비율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비율에 그대로 그 비율이하고 심리하고 매칭을 시켰더라.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에 익숙해진 우리가 20세기 후반이면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여기서 무슨 논리적 비약이야 말도 안 되는 정말 후루꾸도 이런 후루꾸가 없네 하겠지만 과학이 점점점 몇십 년 동안 더 많이 발전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아인슈타인도 처음에는 과학에다가 무슨 종교 신학의 영역을 넣고 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웬만하면 정말 후학들을 내가 야단 안 치는데 양자역학 주장하는 니놈들은 좀 맞아야겠다 하고 몇십 년 동안 싸웠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지금 뭡니까? 네, 아인슈타인의 모든 상대성 이론 아직까지도 다 맞아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초반에 싫어했던 양자역학도 지금 맞습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매치해 보면 이런 결합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이상하게 잘 맞네.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30 잘 맞아. 잘 맞는데 이 논리는 너무 말이 안 돼. 뭐 자연 속에 뭐 황금 비율이 어떻고 왜 그게 사람 심리하고 왜 그게 맞아 들어가 라는데 이제 요새 와서 보면 양자역학 사람의 의식 관찰자의 어떤 시선과 입장 마음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미시적인 데서 실제 그런 변화가 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피보나치 씨가 이렇게 딱 갖다 붙인 것이 결국은 굉장한 통찰력에서 그거를 매칭을 시킨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면 과학과 마법과 종교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이 있죠. 결국은 찾아가는 시각이 서울에서 출발했냐 부산에서 출발했냐지 만나서 보면 대전에서 서로 형제여 하고 어깨동무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쓸데없이 옆길로 좀 샜고요. 그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요게 지금 오르죠. 요 지금 힌트 오늘 마지막 끝에 할 얘기인데 한번 힌트 뭐 좀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20일부터 쭉 떨어졌다가 지금 RSI에서 지금 회복하면서 심리가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그럼 피보나치에서 이 정도는 오르겠죠? 38.2%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보자고요. 오르겠죠? 그럼 지금 오르다가 이 각도를 보세요. 요렇게 힘이 없죠? 이건 아닌가? 또 이건 아닌가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시 시장을 움직이는 건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렇죠? 탐욕이 두려움을 점점 희석시키고 이겨내겠죠? 그럼 이 각도로 이렇게 오르겠네. 대충 봐도 그러죠? 요렇게 꿈틀꿈틀 올라서 여기쯤 가겠네요. 그렇죠? 요거 언제입니까? 4월 2일에서 한 4월 7일 사이네. 그때 딱 38.2%하고 맞을 것 같죠? 또 200일선 빨간 선도 그리 딱 가네. 자, 딱 만나면서 어떻게 대충 그렇게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재미로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끼리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처럼 차 한 잔씩 하거나 술 한 잔씩 하고 계시죠. 다우 볼까요? 다우? 다우는 좀 세죠. 다우는 좀 세니까 아직은 몰라요. 근데 나스닥 100 봅시다. 스파이 말고 S&P 500 말고 나스닥 100 보자고요. 나스닥 100도 지금 아이고 하다가 점점점 별일 점점 이제 살아나면서 지금 저가 매수도 해야지.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점점 살아간다고 하면 이쯤에서 살겠네. 역시 4월 2일에서 4월 7일 사이 4월 첫째 주간 그때 또 마침 38.2 딱 될 때 200일선도 거기서 딱 만나겠네. 지금 초점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게 보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종합도 그러고 딱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래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의도했든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지금 초점은 4월 2일로 모든 공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8.2%를 넘어서 시장이 더 살아났냐, 200일선을 다시 뚫고 올라와서 회복하냐, 아니면 200일선 밑으로 푹 떨어졌다가 200일선에 부딪히고 아이고야 역시 힘들어하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조정이 V자로 끝나냐 정말로, 아니면 아하 이제부터 아랫 박스권에서 놀다가 또 한 번씩 툭툭 떨어지다가 하면서 상당히 우리를 길게 괴롭힐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죠. 일단 금년 3월까지는 피신에 있어야 되고 크게 한번 떨어질 거라는 예측은 일단 1분기 예측은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분기 예측할 때 4월까지 봤었죠. 3월까지 보는 게 아니라 왜 트럼프가 관세랑 뭐랑 내놓으면 적어도 그게 대해서 해석하고 영향을 보는데 100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석 달 열흘. 예. 그러니까 1월 20일에 오더라도 2, 3, 4에서 4월 말까지는 봅시다. 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4월 말까지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지금 대충 항상 우리가 보던 느낌으로는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때 국내 정치 상황도 봤는데 빠르게 해결 못 되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게 정해지는 것도 빨라야 3월 말, 재수 없으면 4월 초까지 간다고 저는 그때 봤는데 참 뚝뚝 던지는데 잘 들어맞죠? 제가 좀 감이 좋잖아요. 지금 보면 질질 끌면서 왜 헌재에서 질질 끄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주말도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죠? 나라가 마음이 아파요. 애써 국내 뉴스 잘 안 보는데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죠. 예. 3월 말로 가죠. 지금 점점. 그게 끝이 아닌데 이제 겨우 탄핵 하나 시작인데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모습은 미국 시장만 봐도 4월 초로 지금 4월 2일에 모든 일이 지금 기루에서는 모든 초점은 일이 모아지고 있다. 차트의 모습만 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충 결론 한번 했습니다. 쭉 흐름. 이게 지금 모든 흐름의 결론이에요.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듣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라이브니까 음악 한 곡만 좀 들어보겠습니다.